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인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방송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출연한 방송국의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응답하라 1988에 이제 덕선이를 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덕선이 가지고 강연을 참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여대 그 축제 때 강연을 많이 했는데 덕선이를 좀 모델 삼아서 자, 덕선이가 그 1화에 보면 갑자기 벼락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뭐 덕선이가 분노를 잘 냈다는 얘기냐? 뭐 승가리는 애였는데 갑자기 뭐 분노 내는 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거든요. 이 덕선이는 전혀 화를 내지 않은 아주 착한 아이였습니다. 둘째 딸로 나오는데 전형적인 둘째 딸이었어요. 첫째 딸은 좀 고집도 있고 공부를 굉장히 잘해. 이 덕선이 언니가 S대를 다닌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덕선이는 거의 전교 꼴찌에서 뭐 밑에서 두세 번째로 나와요.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늘 기가 좀 죽어 있지만 하나 잘하는 게 있어. 착한 거야. 순종적으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뻐하고 막내도 있는데 막내는 남자야. 얘도 뭐 이렇게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 공부도 못하는 걸로 나오고 근데 얘는 그래도 남자아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착해야 돼. 이랬던 아이예요. 근데 갑자기 벼락같이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그 화내는 장면을 잘 보시면 그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주장을 누르고 있었다가 화를 내는 장면은 그냥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주장을 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 덕선이가 요청을 합니다. 언니랑 이제 생일이 붙어 있어가지고 언니 생일 케이크를 항상 재활용을 하는 거야. 언니 생일이 먼저거든요. 언니 생일 하면 훅 끈 다음에 자 이제 덕선이 생일 미리 땡겨서 하자. 그러면 케이크 하나 갖고 이제 2탕 하려고. 근데 그동안 참았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이제는 못 찾겠는지.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잘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살짝 좀 자존감이 올라갔거든요. 88 올림픽 때 기수로 선발돼가지고 막 좀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쓰면서 조금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서 나도 이제 내 케이크 받고 싶어라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아유 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뭐 가정 형편이 안 되셨겠죠. 또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폭발한 다음에 조목조목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의 바람을 얘기해요. 나도 계란 후라이 먹고 싶단 말이야. 근데 왜 나는 계란 후라이 안 줘? 나는 왜 콩자반만 줘? 자기가 양보한 거죠. 계란 후라이가 없는데 난 안 먹어도 돼. 언니 줘, 동생 줘 그런 거죠. 그러면 착하다고 내가 칭찬받을 걸 아니까.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동안 쌓였던 거 다 얘기해요. 왜 이름은 내 이름을 이렇게 촌스럽게 덕선이야. 언니 이름은 보라고 뭐 동생은 노을인데 얼마나 멋있어 그죠? 내 이름은 왜 촌스럽게 덕선이야. 나도 똑같이 사랑받고 싶어. 이런 바람과 욕구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바람과 욕구가 그동안 사실은 잘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떤 느낌일까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딸 같은 느낌이 든 거죠. 나는 그래서 늘 불안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화내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놀랍게도 보통 일반적인 가정은 이게 공부도 못하는 게 어디다 화를 내고 아마 이 자기 주장을 묵살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장면이 거기서 딱 끝납니다. 그 다음에 몇 장면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빠가 짜잔 서프라이즈를 하죠. 집 앞에서. 구멍가게 앞에서 케이크를 사가서 아이에게 케이크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내 주장을 해도 엄마 아빠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느꼈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야. 나는 계속 착해야만 돼. 자기 주장 안 해야지 칭찬받고 그나마 받아들여질 수 있어라고 하는 강박이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착하면서도 뭐 기술적으로 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멋진 아이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빠요. 분노, 범죄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홧김에 사람을 뭐 해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분노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의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분. 불의를 보고 일으키는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도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의분은 세상을 바꾸는 개혁의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자기 주장을 외부로 표현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예전에 광화문에서 아주 오랫동안 여러 달에 걸쳐서 광화문 촛불 시위를 했어요. 그때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죠? 최장기 평화 시위를 한 거예요.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저 국민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어떤 시위의 장이었다?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폭력으로 이끌리지 않고 국민 스스로 우린 이런 걸 원해요. 우린 이런 나라를 원해요. 라고 하는 바람과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가능했던 굉장히 좋은 예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노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분노 감정은 그 분노 감정만 있지 않아요. 우리 감정 세계가. 굉장히 다양한 세계가 있는데 그걸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분노는 보자기다, 그런 말씀 하시던데, 저는 또 다른 비유를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분노는 주전자 같은, 주전자의 뚜껑 같은 기능을 한다. 주전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전자에 그 보리차를 넣고 끓입니다. 끓으면 삐 하고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을 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뚜껑을 닫는데, 좀 열어놓으세요. 뭐 김 좀 빠지게. 뭐 굳이 닫어. 먼지 들어갈까봐 닫는다 그러다. 제가 원하는 답은 삐 하고 뚜껑이 열린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기능이에요. 왜냐면 그 순기능이에요. 기름, 알려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뭘 알려줘요? 다 끓었어요.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삐 하고 뚜껑이 열리면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아, 보리차가 잘 끓었구나. 좀 묽은데 보리를 더 넣을까? 너무 진한데 물을 더 넣을까? 적당히 따라 마시면 됩니다. 뚜껑은 죄가 없어요. 근데 삐하고 뚜껑이 열렸는데 불도 안 끄고 뚜껑한테 가서 너 왜 열렸어? 네가 건방지게 지금 네가 뚜껑이 열려갖고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뚜껑으로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분노는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분노는 시그널 감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감정을 알려주는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감정을 알려줄까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이 분노에 대한 강의를 제가 준비하다가 이거 좀 이제 이 분노 감정과 동시에 발생하는 감정이 있는데 이걸 이 방향이 서로 반대네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원심력, 구심력 감정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쓰려면 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물리학 교수님을 찾아가갖고 교수님, 제가 이 감정을 있잖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확 표출되는 건 방향이 상대방이고 외부니까 원심력 감정. 나의 존재를 향한 감정은 방향이 안쪽이니까 구심력 감정.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래갖고 아니 왜 몰라요? 역학 공부하시는데 왜 몰라요? 그랬더니 아니 감정은 잘 몰라가지고. 근데 교수님 구심력 원심력하고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니까 좀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구심력 감정이 먼저 생긴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프라이머리예요. 그러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심력이 진짜 실제하는 에너지래요. 우리가 물건을 끝에다가 이제 그 물건을 가벼운 물건에다가 줄을 매달고 그걸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당기는 힘, 구심력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점점 무거워집니다. 무거운 추를 달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추가 날 당기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추가 날 당긴다고 느끼잖아요. 더 이상 구심력을 못 느끼고 원심력만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원심력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이 가상의 힘이죠. 추가 날 당기는 게 아니라 중력 때문이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정말 중요한 감정은 지난 시간에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비폭력 대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바람이 무너지는 감정, 이게 진짜 감정이에요. 그 감정은 주로 방향이 어디냐? 나를 향해요. 덕선이처럼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딸 같은 감정, 존재감과 상관이 있습니다. 존재를 좀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괴감, 때로는 모멸감, 수치심 이런 게 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느낌, 이 감정이 사실 굉장히 아픈 느낌이기 때문에 이 느낌을 내가 안 느끼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벼락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원심력을 발휘해서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원심력 감정보다 구심력 감정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대표적인 원심력 감정, 분노 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요, 우리 한국인의 고유한 어떤 정신질환으로 우리가 이제 세계 정신의학회 보고했던 병 중에 화병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이게 화병, 일부러 뭐 앵거 디지즈 하지 않고 이제 한국 이제 말로 화병 이렇게 영어로 스펠링을 해갖고 이제 등재를 시켰는데 왜 그랬을까요? 화병은 화를 잘 내는 병이 아니에요. 오히려 화를 못 내는 병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입니다. 한. 내가 시부모님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시부모님에게 어떻게 당신 때문에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뭐 맨날 마른 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거의 하녀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엄청나게 낮은 존재감을 경험하는데도 이걸 나눌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이 되는 게 바로 화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좀 화를 좀 내고 살까요? 앞으로는 뭐 시험관에게 소리도 지르고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좀 빵빵하고 말이죠. 글쎄요. 그거는 진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진짜 감정은 요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오히려 내가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바람이 무너질 때마다 제가 제 존재감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라는 것을 나누셔야 돼요. 사실은 부부 상담을 해보면 부부가 막 싸우잖아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뚜껑끼리 부닥치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랬잖아. 너 때문에 화를 내. 네가 먼저 날 건드렸잖아. 막 싸워요. 뚜껑끼리 싸우는 거예요. 진짜 감정이 원심력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감정은 뭐라고요? 구심력 감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싸우시면 이제 다 싸우셨어요. 아유, 이제 그만 싸우세요. 왜 돈 내고 싸워요?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이제 아내가 원하는 바람. 남편이 원하는 바람. 어떨 땐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그 바람은 굉장히 기본적인 바람일 때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우리 눈 마주치면서 밥 한번 같이 먹는 거다. 맨날 나는, 애 밥 챙기면 당신은 밥 다 먹고 벌써, 저기 뭐 가서 또 게임하고 있고. 내가 그런 바람이 무너지셔서 열이 받는 거 아니에요. 열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바람이 무너지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 난 이 집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존재감이 든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러니까 서로 내면에 있는 바람이 무너져서 생긴 진짜 구심력 감정을 나누게 되면 그때는 정말 뜨겁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려주는 감정이 놀랍게도 분노 감정이었다. 분노 감정 때문에 서로 막 화를 내면서 결국 막 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상담도 받아보니 사실은 그 내면에 진짜 주전자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을 다루게 될 때 오히려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치유가 가능해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